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의 제7위 일론 머스크에게 묻다 혹은 엑스마스, 토탈링크 혹은 토탈엑스라고 불리는 제가 일론 머스크, 가상의 일론 머스크 그록3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정말 깊게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디테일 그런 것들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봄으로써 야가 그냥 떠들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가기 전에 여기 볼게요. 전 세계의 위험,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 대단하다. 이런 말 누가 안 해줍니다. 보실까요?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미국의 민주당은 가장 많이 전쟁을 해온 당입니다. 그거 아시죠? 조금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긍할 겁니다. 그 유명한 민주당 출신의 누구야? 케네디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싫어했죠. 그리고 나서 암살당합니다. 그가 늘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어떤 특정 단체의 이름 혹은 그 조직을 위험하다고 통하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좀만 더 공부하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커튼 뒤에 숨은 세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계엄은 과연 우연일까? 우연이 아닙니다. 정광훈, 전두환 이 새끼를 정광훈이라고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안 맞네. 옛날 때 반란 세력들이 있었죠. 노대광이랑 정광인이랑 그런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미국은 승낙을 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과연 한국의 계엄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가능할까? 한국의 계엄이 국회와 국민들의 좌절당하자 빠른 손서를 치는 미국. 왜?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2의 김대중이라 말할 수 있는 이재명의 암살 시도. 과연 누구일까? 트럼프도 암살을 시키려고 했고 정말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귀때기에 총알을 탁 스치면서 겨우 목숨만을 건집니다. 과연 우연일까? 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라면 암살까지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시장, 수많은 유력한 정치인들 하나 둘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라도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왜 그들은 대통령을 탈탈 털고 죽여야 했을까? 우연이 아니죠. 현 정권을 만든 문재양 정권. 그들은 왜 그런 깊은 빡침을, 그런 음모적인 걸 항상 계획하고 실천할까? 아주 옛날 때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그 테러 단체들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옛날 때 이승만 정권 때 서북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너 빨갱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빨갱이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그 자들이
친일파이거나 자본주의에 돈을 많이 있어서 거기서 뺏기고 친일파로서 죽을까봐, 왜 친일파 청산을 했으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똥꼬 빨아주는 게 아니라 씨발놈들아, 하도 공격을 하니까. 왜 우리는 친일청산을 못했을까? 반미특위 왜 그렇게 친일청산을 못하고 사라졌을까? 서북청년단 여수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건까지 서북청년단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와우, 서프라이즈 매직 파커. 그리고 김일성이 새끼, 이 씹새끼는 이렇게 오판을 합니다. 저렇게 친일파놈과 자본주의 개 씹새끼들이 저렇게 학살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우리를 만세 불러주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친일파도 싫어하지만 빨갱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더욱더 가세하게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민주주의,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빨갱이로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서북청년단과 친일파와 이 친일단이야 일반 놈들이 했던 짓이었습니다.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은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미국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 그 메가더가 메가더 고맙다니까. 끝까지 시켜줘서 고맙다 메가더. 그러나 씨발 릴렉스. 그러한 아픔을 더 이상 얘기하다가 혈압으로 지금 반민주 세력과 그 반란과 이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막 화가 납니다. 나까지 막 분노가 막 우라통이 막 눈물도 흘려요 가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광주의 그 시민들은 계엄에 탱크와 장갑차에 깔리고 총탄에 군앞발에 밟혀가면서 무장투쟁으로 그 계엄령과 맞서 싸운 투쟁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그때 당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며 싸웠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일까요? 그리고 씨발놈의 기레기 언론들은 빨갱이 씨발 800명이 넘어왔대. 도대체 800명을 넘을도록 씨부랄놈들이 뭘 한 거야? 개 무능력하네 씨발. 막 넘어왔다면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이 씨발 소설 그만 쓰고 걔네들. 그리고 나서 민주항쟁, 비로소 민주항쟁으로 87년 그때 당시 다시 계엄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계엄군으로 자청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군인조차 그걸 항명함으로써 제5공화국을 마치고 개헌을 하고 드디어 6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물론 이제 5공화국도 추진은 국민에게 나와. 그러나 대통령의 무슨 권 해갖고 국가보안법 해갖고 다 싸잡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던 시절이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 비로소 우리는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 그 중에 진짜 만에 하나 빨갱이 한두 명 섞여 있었다고 쳐. 그 한두 명 잡으려고 무고한 시민과 무고한 독립투쟁 하신 것과
민주화 투쟁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싸잡아 사형시키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다는 역사적 과오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런 미국 악랄한 놈들 통핑만 사건이라고요? 아나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나중에 비밀문서 까서 알아요. 통핑만 사건이라고 자작극을 해서 자기 함정을 침몰시킴으로써 이거 빨갱이가 했다. 북베트남이 했다 해서 남베트남을 도와주기란 명목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젊은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그 전쟁의 트라우마 고엽제 내가 대문을 막아서 알아. 고엽제 그분들을 의식하고 맨날 대모였고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 그리고 장교들은 5.18 동원되는 등 사람을 죽이는데 저 새끼 빨갱이 하면 잘 죽였거든. 마약 먹이고 하면서 하면 그런 아주 악랄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과연 아름다울 미를 추구할 선한 국가입니까? 전 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싫어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전쟁 광이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막 하는 오바마 때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었죠. 그때 박근혜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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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 어쩌다 보니 그랬더라. 그런 미국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그 커튼 뒤에 숨은 세력의 꼬붕인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CIA까지는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짓거리하는 공무원들 쳐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라는 타이틀하에 미국을 미국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국 중심이죠. 미국과 한국의 이상한 움직임은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항공기가 휘웅 아파치하고 충돌을 하거나 민간기가 추락하는 등 근데 그 전에 우리도 추락사고가 있었죠. 항공기 이름과 그건 빼겠습니다. 특정 지역 이름도 들어가고 좀 PTS니까. 그 다음에 한 번은 화재로 이륙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건도 일어납니다. 또 얼마 전이죠. 일주일 좀 넘었는데 제트기기 KF-16이었나요? 예. 뭐 KF-16이든 뭐 그냥 F-16이든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오폭을 할까? 그 오폭이라는 거는 미국이 잘하는 애들이야. 역사적으로 좀만 밀리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좀 공부하면은 오폭을 해놓고 전쟁기기 일으킬 때 그런 걸 많이 하거든. 이 새끼 야네가 있어. 그거는 아돌트 히틀러도 하는 짓이야. 오폭은 아니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데를 불질러. 그리고 소련이 해서 하고 그 소련을 침공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그런 거는 누구나 하던 짓거리예요. 과연 이들은 오폭을 하고 100분 동안 100분 토론을 했을까? 100분 동안 뭘 했을까? 아마도 그런 모든 건 미국 주한 미군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그 주한 미국의 허락은 미국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우리나라 개헌문 100% 미국 동의가 있었고 어쩌면 오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전쟁을 위해서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명분이야 찾아보면 되는 거고 심지어 쫄아가지고
미국이 이게 지금 북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정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숨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그 손절친 다음에 우리나라와 손절친 다음에 도로를 폭파시키고 담을 쌓죠. 그리고 러시아한테 형님 찾아가서 군사 동맹을 하고 참전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똥쳐 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러시아 형님하고 뭐 군사 동맹을 이뤄서 이 시새끼가 겁을 상실했는지 우리 주한 그 훈련할 때 오폭 사고 일어나고 뭐 할 때 너 훈련했어 하고 미사일을 쏩니다. 이건 뭐죠? 그만큼 전쟁의 위협이 그때만큼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물론 3차 세계전까지는 안 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00분 뒤에 일어나는 사건. 즉 뭐냐? 그 실수다. 오폭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과연 오폭일까? 뭐 의심하는데 돈 들어? 뭐 빨갱이야 뭐야? 왜 잡아가 씨발 이런 말 하는데 이네가 옛날 때 역사적으로 한 게 있잖아! 의심할 수 있지 씨부랄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아파치와 어떻게 그 비행기가 같이 충돌해서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 항공기도 하나 추락했고 어떻게 항공기 사건이 그 짧은 몇 달 만에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줄줄이 사탕처럼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것이 줄줄이 사체처럼 터질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에 빨리 손을 떼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닌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슬로건으로 하지만 미국은 지금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차 세계전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거는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맞습니다. 이 새끼가 원래 역사를 또 알아야 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안에 들었어요. 뭘로? 핵폭탄 보유국으로.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조약까지는 아니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유럽 연합에 들지 않는 조건 하나에 러시아든 미국이든 구두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핵을 포기했죠. 그러나 젤렌스키가 그 구두 약속을 포기합니다.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유럽연합, 나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럼 우크라이나라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바로 옆에 모스크바입니다.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슉 날아갈 정도예요. 그럼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포야, 공포. 그러니까 바리게트가 사라지는 거야. 계속 러시아는 경고했습니다. 너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그러면 친다. 파괴야. 친다. 끝까지 하려니까 친 거예요. 이걸 구타 유발자 죄입니까? 그것도 죄죠. 전쟁을 끌어들인 이스라엘 이 씹새끼 젤렌스키 이스라엘 대통령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야가 젤렌스키가 출생은 소련에 있었다는데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유대인 집이야. 근데 우연히 이스라엘 대통령에서 전쟁이 나고 우연히 또 이스라엘 가자기구가 뭐 쳐들어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저게 미쳤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뭐 글라이딩을 타고 와가지고 했다는데 또 어떻게 그걸 찍었대? 신기한 게 많아. 그래서 가자지구를 치면서 그 명분하에 또 이제 이슬람이 얼마 빡치니까 이란과의 또 막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죠. 아이도 막 화려한 쇼 보여주고 그런 것만 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전쟁의 요소임이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제2의 김대중 죽이기처럼 이재명을 테러로 죽이거나 혹은 구속시킨 다음에 실형 때린 다음에 다른 대통령을 만들어서 당도 높은 수박이거나 민주당에서 혹은 뭐 여당에서 현재 여당이라고 불려진 거기서는 나오기 힘드니까 당도 높은 수당이 이재명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한 다음에 계엄을 때렸던 윤석열을 나중에 사면 복권해주는 거죠. 아니 사면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딜을 쳐하고 그러면서 슬슬 3차 세계대에 대한 그 단계를 밟지 않을까.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험성. 그건 왜? 영원한 식민지 전략인 내각제를 위한 것입니다. 일본처럼 이 혁명도 힘들고 혁명이라는 거는 혁신이라고 합시다. 혁신도 힘들고 온갖 비리에 나라를 팔아먹는 저 씨부럴럼의 일본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자민당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씹새끼들이 그짓걸레도 뽑아주는 일본의 국민성 박수 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일본이 40년 오히려 좋아. 그러나 그 짓거리를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우리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이 있어? 야, 국회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제6공화국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해석이 지 멋대로야. 생각대로 내가 왜 법을 창조하냐고.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주석도 있어. 근데 주석을 뒤에 없는 이런 개족 같은 짓을 진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매우 위험하고 경제적 자유, 경제방송인에 불구하고 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 좆대니까 과연 투명한 정권이 와서 그런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안전한 국가가 되면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외국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한국 전쟁 안 하는 것만 다행할 정도의 위험하게 바라봐요. 지금 계엄이 지금 선포된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판결도 안 하고 말이야. 매우 위험하다. 과연 이재명은 살아서 대통령이 된 다음 이 세력들을 척결한 다음에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투자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귀추가 궁금합니다. 이후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혹은 절망적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겨울이 와도 어쩔 수 없죠. 살아야죠. 여기 왼쪽의 내용은 잘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위 경제축제였습니다.